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기획헤드 실습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도면을 한번 해독을 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베어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볼트와 너트는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이고요. 모든 부품을 체결을 하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부품에 윤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인데요. 윤활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면으로도 요즘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좀 더 베어링을 사용해서 회전하는 부품이 잘 구를 수 있도록 하는 부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나 자동차 바퀴가 구르는 걸 보시게 되면요. 가운데 축이 있고 바퀴가 부드럽게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꽂아져 있기 때문에 동그란 축에 동그란 바퀴가 꽂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베어링이라는 기계 부속이 들어가고요. 그 부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스피너라고 하는 제품도 베어링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네, 일단 볼트와 너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부품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사라고 보통 부르시는 부품이고요. 앞나사와 수나사 중에서 볼트는 수나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앞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이나 기계 부품에 이제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나사산이 나 있는 것을 앞나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흔히 보실 수 있는 나사들은 모두 다 수나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볼트라고 합니다. 일단 뭐 플랫 나사가 있고요. 왼쪽 위를 보시면 플랫 나사가 있는데 뭐 여기가 십자가 모양인 경우,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플랫 나사는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발 나사는 약간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이 십자가 모양의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될 구멍이 좀 깊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펜 나사도 약간 튀어나온 이제 나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고요. 트러스 나사도 똑같이 이렇게, 근데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죠. 어, 플랫 나사는 벽에 고정을 하게 되거나 기계 부품에 고정을 할 때 벽면과 일체형이 돼서 나사가 튀어나오지 않게, 오발 나사나 펜 나사는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는 나사이고, 트러스 나사는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좀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벽체를 따라서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라운드 나사는 둥근 머리를 갖고 있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 사실 둘 다 오발 나사나 펜 나사처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로 사용해서 큰 힘을 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각 나사가 있는데, 육각 나사는 이제 육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졌다 해서 육각 나사고요. 여러분들이 스패너라고 하는, 돌리면은 입이 벌어지거나 조여지는,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그 스패너를,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제 돌려서 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와셔가 붙어있는 타입의 육각머리 나사도 있는데요. 이 와샤는 역할에 따라서 붙어있는 거를 쓸 수도 있고 아닌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헥스 플랜지라고 하는, 플랜지가 이제, 플랜지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 헥스 와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붙어있는 육각머리 볼트도 있고요. 육각머리 볼트인데 가운데 일자 드라이버로도 풀 수 있거나 조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혹은 별 모양의 렌치를 사용해서 이제 돌려서 잠그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역자로 돼서 여러 사이즈별로 꽂혀 있는 공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공구로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자동차나 뭐 자전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헥사도 굉장히 자전거나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는 큰 힘들이 걸리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로 풀 수 있는 플랫한 형태나 뭐 일자 드라이버형 나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이 소켓 캡은 육각이 있고 측면이 널링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널링 처리가 뭐냐면, 이렇게 빗살무늬나 이렇게 교차되는 무늬로 손으로 잡아서 돌릴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큰 힘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큰 힘이 들어가는 쪽에도 똑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풀어야 하는 것이고, 좀 쉽게 풀도록, 요거보다 좀 버튼보다 쉽게 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좀, 가공 방법이, 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쪽만 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볼트 규격이나 볼트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볼트의 종류가 있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종류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기계공학이나 뭐 메카트로닉스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기계 부품을 조립할 때 쓰는 것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육각 렌치 볼트, 아까 말씀드린 여기 소켓 캡에 해당되는데요. 옆면이 널링 처리가 되어 있고 육각형의 렌치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조이거나, 이 나사를 조이거나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각 렌치 플랜지 볼트, 아까 말씀드렸죠. 플랜지가 붙어 있는 거고, 접시머리도 렌치 볼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접시머리 플랫 볼트도 육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받게 되면은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둥근 머리도 렌치 볼트가 있고, 육각 렌치 태핑 볼트가 있고요. 드릴 볼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요 끝에 모양에 따라서 이제 태핑 볼트는 드릴 볼트는 사용 용도가 다른데요. 요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넘어가고요. 세이프티 볼트는 이제
완전히 잠기지 않아서 약간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와샤가 붙어 있는 S타입은 스프링 와샤, P타입은 평와샤, SP 타입은 두 개 복합해서 들어가 있는, 이미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사서 조합을 하셔서 와샤나 스프링 와샤를 사셔서 조합을 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드 볼트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머리가 없는, 없을무에 머리 두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머리가 없는 볼트입니다. 사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이고 푸냐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요 안쪽에 보면은 육각 렌치를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속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와샤고요. 여기 톡스 렌치 볼트, 톡스 접시머리 볼트, 톡스 둥근머리 볼트, 톡스 낮은 머리 볼트, 무드 볼트, 프렌즈 블로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톡스는 우리가 흔히 산업 현장에서는 별 렌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별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서 키보드에 있는 별 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요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 육각을 쓸 때보다 더 큰 힘이 걸리고 볼트의 머리가 뭉개지는 게 없이, 육각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뭉개지거든요. 그럼 영원히 풀 수가 없는데 뭉개짐 없이 잘 풀리는 볼트입니다. 볼트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유럽 부품들, 유럽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미국 쪽에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톡스가 없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육각은 톡스 툴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톡스 툴을 가지고 똑같이 생겼는데 톡스 툴로 육각을 풀 수가 있는데, 육각 렌치를 가지고 톡스 볼트를 풀라고 하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톡스 툴은 따로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품을 분해하실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부속을 보실 때 톡스로 잠겨 있다 그러면 제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아마 독일이나 유럽일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특수 볼트, 너트, 뭐 톡스 렌치, 육각 렌치 여기 있네요. 육각 렌치는 톡스 렌치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얼마인가. 나사 규격은 일단 M으로 나타내는데요. 나사가 M 몇이다. M1.6, M2, M3, M5, M10, 뭐 M10 나사, M12 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사 산의 규격이 바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최대, B 최대, 뭐 H 최대, 이거는 이제 여러 다른 부가적인 기준이고요. 나사를 선정하는 데서는 사실 M 몇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나사 산은 보통 스탠다드 피치라고 하는데요. 나사산 피치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스탠다드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그다음 나사 길이가 또 중요합니다. 또 길이 중에서도 여기 T 부분이 유효 길인데요. 여기가 이제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안 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나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산이 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유효 길이가 대부분의 나사들의 존재를 하고요. 유효 길이가 L하고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볼트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볼트를 어떻게 그리느냐, 오토캐드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글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기에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를 그리실 때 보통 이제 머리 쪽부터 그리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육각
입니다. 스패너로 풀 수 있는 육각형 형태를 옆에서 본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드의 길이를 도면에 맞게 치수에 맞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 산업에서 사용하는 걸로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헤드의 두께도 주어집니다. 이 볼트는 얼마다, 얼마의 머리 높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나사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길이죠. 나사 길이가 몇이다. 지금 이걸 보면 이제 바깥지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M12. 그럼 여기가 12mm짜리, 전체 두께가 12mm짜리 나사이고요. 길이가 뭐 이만큼인 나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로 되어 있는데요. 불완전 나사부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없는 나사입니다. 여기까지 불완전 나사부고,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고, 완전 나사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또 끝에는 나사가 잘 들어가라고 챔퍼를 45도 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사로 치질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사를 이 부분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하셔서 돌리시면은 완전 나사부를 따라서 너트와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 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완전 나사부의 제일 왼쪽까지 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여기까지 다 불완전 나사부라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골지름이 중요한데요. 이 나사가 이제 도면에서 표시할 때 골지름이라고 이제 안쪽 지름이라고도 부르는데, 바깥지름, 안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지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1.2만큼 띄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오프셋 기능을 사용해서 1.2만큼 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전 나사부기 때문에 나사산이 있는 것을 다 도면에다가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는 표시할 때 각도를 한 30도 정도 주는 걸로 KS 규격에 되어 있고요. 여기 챔퍼도 45도 주는 걸로 KS 규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수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나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 바깥지름을 먼저 12 그려주시고요. 여기 안지름을 그립니다. 안지름을 1.2만큼 양쪽으로 떴으니까 12 빼기 2.4 한 원의 지름이 나오겠죠. 이걸 그려주시고 트림 기능을 사용해서 90도를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 안쪽 원만 여기를 중심으로 10도 회전시켜 줍니다. 사실 왼쪽에다가 이 헤드도 그려 넣을 수 있는데요. 보통 위에서 본 모습은 잘 표시를 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안 그려놨습니다. 그려 넣을 수도 있고요. 위에서 본 모습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려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10도, 45도, 30도라는 각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골지름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또 제일 중요한 이 나사에서 제일 중요한 바깥지름과 나사 길이 어떻게 표시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익혀두시면 도면을 그리는데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제 너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너트도 똑같이 이제 나사산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과의 차이는 왼쪽이 관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재료에 나사가 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전부 나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점선 두 줄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점선으로 골지름과, 그러니까 바깥지름과 안지름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지름 M10이면은 10mm가 되겠죠. 이 중심선으로부터는 5mm 떨어져 있을 거고요. 안지름은 아까 1.2였나요? 그러면 1.2만큼 떨어진 3.8 띄어져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볼트가 들어가다가 멈춰야 되는 이런 구멍을 팔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료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무조건 깊이 드릴로 나사를 팔 수는 없습니다. 재료가 1m다. 1m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사는 1m씩 깊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만 체결을 위한 것이니까 일정 부분만 파게 되는데요. 여기 바깥지름을 표시해 주고요. 안지름을 표시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점선이 아니라 붉은 실선으로 되어 있죠. 아까도 보시면 이 나사부는 붉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바깥지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어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기 용어가 잘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골지름은 이 나사의 지름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 지름이 되는 거고요. 이쪽 안지름은 따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그리는 법을 아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오다가 위에서 수직으로 오다가 여기 불완전 나사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거보다 더 긴 여기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그 삼각형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실 뭐 정해진 규격이라던가 몇 미리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길게 뽑아주는 거죠. 삼각형으로. 왜냐하면 앞나사산을 내는 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그냥 깔끔한 구멍을 뚫는 드릴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럼 그 드릴이 앞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뾰족한 구멍이 생깁니다. 꽃갈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릴 날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지름에 해당하는 구멍을 먼저 판 다음에 탭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 탭이라는 걸 내는 게 이제 나사산을 내게 되는 건데 수나사 같이 생긴 애가 있거든요. 수나사 같이 생긴 공구로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에 나사산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나사산이 끝까지 갈 수가 없겠죠. 한 여기까지 가다가 멈추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좁아지니까 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내신다고 보면 돼요. 안지름으로 뚫어놓은 데다가 탭을 내면서 갉아먹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오고요. 이게 수나사와 앞나사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수나사는 바깥쪽이 이렇게 돼 있고 정확히 45도, 30도라는 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는 45도는 같지만 뭐 30도는 없고요. 여기 120도에 맞는 삼각형만 그려주시고 이 부분은 불완전 나사부로 표시를 해주시고 완전 나사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하면은 요 앞나사의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리고 앞나사는 위에서 봤을 때 구멍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골지름, 그러니까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안지름 그리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처럼 10도를 돌려주게 되면은 요 앞나사의 제도가 끝납니다. 여기 수나사와는 그림이 반대죠. 수나사는 바깥쪽에 실선이 있고 안쪽에가 이제 골지름을 나타내는 선이 있는데 얘는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이 나사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안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초록색만 보이게 될 거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이빨이 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안쪽은 안 보인다 해서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아까 수나사와 앞나사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럼 딱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확인을 하셔 보시면 이렇게 딱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합을 하게 되시면 요 해칭이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나 있는 요 재질과 요 아랫부분 재질의 두 물체가 나사에 의해서 이렇게 체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윗부분은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실선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나사가 표시가 안 돼 있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사선을 만들고 여기에 똑같이 나사선을 만들게 되면요, 물론 뭐 여기가 M10이라고 했을 때 M10의 탭과 M10의 탭을 동시에 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 딱 맞지 않게 되면은 여기 사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접합을 할 때는 한쪽은 먼저 들어가는 쪽은 그냥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홀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탭을 내놓은 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탭을 내놓은 앞나사가 제작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홀로 돼서 먼저 쏙 들어가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나사를 이제 조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분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홀이 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사가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의 분해 도면이 이 A 분해 도면이고요. 이 아래쪽 파트의 분해 도면이 B 분해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봤을 때도 그림을 보시듯이 여기는 그냥 홀이 나 있고 여기는 탭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나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홀을 살짝 크게 그리기도 하고요. 뭐 10mm 나사를 쓰겠다, M10의 나사를 쓰겠다 하면은 뭐 10.2mm, 10.1mm 뭐 이런 식으로 여유가 되게 많아야 된다 하면은 10.5mm까지도 쓰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A라는 재질이 볼트와 B는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A라는 물품은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위아래로 아무리 꽉 잡아줘도 좌우로는 정확하게 구속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과 이 부분의 면으로만 압력에 의해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부품들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이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설계하실 때 너무 큰 여유를 두지는 마시고 작게 여유를 두시고 체결되는 제품들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